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신성준입니다. 네. 저 살면서 이렇게 큰 박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제 심정이 되게 감동받고 지금 솔직히 좀 떨려요. 지금 말이 좀 떨리죠.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해요. 저 아침에 지금도 비 많이 오나요? 저 올 때만 해도 폭우를 저는 뚫고 왔어요. 저는 뭐 태풍 속으로 막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오면서 버스 안에서 저 스스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저 같으면 안 오겠더라고요. 저 막 비 오는데 막 신발 물에 젖고, 신발 젖었어요, 지금. 그리고 신발 물에 젖으면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 발냄새 많이 나고 좀 짜증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행복하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 어제 이거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긴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장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스스로 되게 걱정하고요. 특히 어제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꾸미고 다녀요. 근데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혼자 팩도 막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거울 앞에서 보통은 2분, 3분 이상 막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15분, 20분 동안을 거울 앞에서 서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쁜 아침 시간에. 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지금 나이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26인데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긴장하지는 않을까? 떨리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저 앞에 있던 친구가 몇 살이었죠? 예, 17살 여고생이 이렇게 당차게 우리 손에 손잡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는 거 우렁차게 막 하는 거 보고 저 되게 당황 많이 했어요. 안에서 막 어버버 하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나 잘해야 되는데, 저 친구보다 잘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 자리에 서보니까, 멋있게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까를 방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어진 15분이죠. 15분 동안 솔직하게 말을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나눔 이곳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 강연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나누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나눔이란 게 되게 어려운 단어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있는 걸 나눠줘야 되고 뭐 내가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되고 그쵸? 근데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저는 왜 나눔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나눴는지, 그리고 왜 나눠야 됐는지, 우리 사회에선 왜 나눔이란 게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선배, 후배 막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 상담 해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 이야기는 비밀 이야기였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좀 어두운 과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는 말을 하거든요. 약속 하나를 해요. 친구하고. 야, 내가 남들 앞에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너한테 한다. 그러면 너는 나고 약속 하나를 해야 된다.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남들한테 무조건 가서 해라. 비밀은 남들 앞에서 말하려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과 저도 약속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 꼭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었지? 이런 이야기 들었었어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뭐 기회 되시면 남들 앞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대가 좀 불행했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친구였던 것 같아요. 15살에 한창 사춘기 시절 때였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완전히 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몇 분 들어오시더니 집에 무슨 딱지를 붙이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빨간 딱지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제 눈앞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뭐 부모님은 매일같이 K1이라고 그 격투기 싸움 이렇게 맨날 하시고 어머니는 맨날 얼굴에 멍 드시고 뭐 파트라슈 비슷하게 되시고 이러면서 결국엔 두 분이 이제 헤어지시고 동생은 맨날 같이 울고 저는 그런 동생을 달래고 이러면서 부모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어지시고 저는 아버지하고 1년여 동안을 살면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도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도 포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 뒤에도 적응을 못하고 되게 여러 번 과출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저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대한민국의 꼴찌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의 마지막 19살 때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운이 좋게 지금 살아있죠. 그때 10대 신승준이란 친구는 스스로를 맨날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를 이게 불쌍하게 만드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20대 시절에도 저는 별다른, 이게 10대 사진인데요. 꼭 사진을 꼭 넣어뒀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싸이월드 옛날에 했던 거를 찾아봤는데 되게 창피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네. 저는 20대 시절도 그렇게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었어요. 대학을 가지도 못했고요. 20살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담배 맨날 피고 술 계속 엄청 마시고 하다가 어머니께서 저 몰래 자원입대, 군 입대를 저 몰래 제 거로 신청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컴맹이신데 어떻게 하셨냐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친구분이 내 아들이 군대를 보내놨더니 애가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컴맹이신 어머니가 제 아이디와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 막 이런 거 가지고 저 몰래 자원입대를 신청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 가운데 내 아들이나 혹은 내 조카나 이런 말 안 듣는 친구인데 20살이 넘었다 하시면 제 이야기 끝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아들, 조카 군대 보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했던 친구가 군대에서 얼마나 적응을 했겠어요. 저 갈 때만 해도 군대가 구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평생 맞을 것들을 다 맞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좀 모자라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만일의 경우에 사고를 칠 것 같은 친구들을 가리켜서 관심병사라는 단어를 써요. 최근에 그 안 좋은 임병장 사건으로 관심병사가 되게 이슈화 됐었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관심병사였거든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는 관심병사는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혹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임 한 명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근데 그 선임 하나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승준아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다가 세상에 그래도 내 편이 한 명쯤은 있구나. 나도 백이란 게 있구나라는 걸 되게 깨닫고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상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친구 말이 맞았구나. 정말 군대를 보내더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내가 21년, 22년을 살면서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뭐였을까? 난 동물이었을까? 라는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전역 후에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에도 가고 저 그동안 책상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책상하고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밥도 책상에서 먹고 잠도 책상에서 엎드려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이 남으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던 중에 그 바람의 딸로 유명하신 한비아 팀장님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8년 전, 9년 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그때도 분명히 불쌍한 친구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러한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친구들을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한비아 팀장님이시죠. 그 옆에 귀엽게 한 친구가 저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아동 후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국내 아동을 후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싼 방법을 찾다가 해외 아동을 후원하게 되었어요. 해외 아동이 조금 더 싸요, 국내 아동보다. 그래서 해외 아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제 딸인데요. 제가 보통 4살 정도 때부터 이제 후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 애한테 편지가 와요. 그리고 애 사진이 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해외 아동 특성은 자기가 얼굴을 보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서 누구를 내가 후원해 볼까 이렇게 막 검색하던 중에 그때 저 슈퍼스타 K 막 감독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 찾다가 기왕이면 저도 남자라서 이쁜 여자아이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 봉사단체들 이제 가입해서 봉사활동 시작하고 또 후원자 홍보단이란 게 있어요. 후원자들끼리의 모임인데 여기서도 속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이런 나눔의 기쁨을 알리는 일,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 내가 정말 나누고 있구나. 나는 가슴 뜨겁게 살고 있다. 나는 남을 위해서 난 엄청난 놈이야.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눔의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주 큰 행운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친한 누나가 이제 승준아 너 여름인데 뭐하니? 라고 해서 저 하는 거 별로 없고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고 있어요. 하던 중에
그럼 나랑 같이 자원봉사 하나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원봉사 뭔데요? 했더니 순천에 있는 결손가정 아이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결손가정 친구들이란 게 보통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대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친지 가족분들하고 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라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놀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기 전에. 분명히 애들한테도 상처가 있을 건데,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상처가 있을 건데 애들이 나를 싫어하고 경계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좀 불량 학생들이면 어떡하지?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일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두려운 밤 기대 반으로 이제 갔는데요. 막상 가서 만나본 친구들은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저를 마치 친형, 친오빠처럼 따라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아이들을 섬겨주러 갔다가 섬김을 받고 온 거죠. 에너지를 주러 갔다가 도리어 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2주 동안을, 2달여 동안을 매주 이제 가면서 만나고 8, 9번 정도를 애들과 놀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그게 다 끝나고 광주 전남에 있는 여러 결손가정 친구들을 한데 모아서 여름 캠프도 함께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 어느새부턴가 이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전까지는 행복이란 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란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저 내가 있는 시간 조금 나눠주고 내가 있는 거 조금 나눠주고 그리고 애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거 이렇게만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것보다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봉사라는 거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작은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나 돈 좀 있는데 나 돈 많은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저같이 약간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쵸? 가난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난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정몽준 정몽구 회장도 5천억 출연 그룹 총수들 사재기부 확산이라는 기사인데요. 그 현대가의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이 5천억 몇 천억 이렇게 기부한다고 하시는 기사나 뉴스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별 기분 안 드시죠? 그러면 이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80대 노점상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기부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어서 이렇게 평생 모은 폐지로 기부를 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부한 액수로만 따지고 보면 재벌 총수가 기업 회장님이 기부한 거에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런 기사에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사회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같이 조금 더 없이 사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남을 돕는다고 하면 되게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같이 조금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있는 것을 남들한테 조금 더 나눠줬을 때 세상이 조금 더, 그때 훨씬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함께 만드는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종은 누군가 그것을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노래도 누군가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듯, 사랑 역시 내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세상에게 조금 더 내 사랑을 줄 때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올 때까지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서로 열렬히 응원하고 서로 함께 사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나눔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감동 있으셨습니까? 괜찮은 친구들이죠? 10대, 20대, 30대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야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저희의 기획 의도는 막연히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들과 형편이 대면해야지 하는 사람들의 나눔 세포를 일깨워 실천 용기를 불어주며 일시적인 나눔에서 정기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눔에 쉽게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나눔 실천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만 있으면 나바시 15분은 계속될 것입니다.